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파이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면접 수업은 특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들이 이제 기존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대학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서 교수님 앞에 구술하는 형식의 면접보다는 연세대처럼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거나 아니면 비대면 동영상 녹화 면접을 진행하는 이런 학교들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거나 아니면 동영상 녹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면접에 비해서는 면접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비중 자체는. 하지만 면접에 대한 어떤 생소함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또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 녹화 방식의 면접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업로드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사실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연세대학교는 전형이 면접형, 활동우수형, 학생부 종합 국제형, 특기자 국제인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면접형은 아시는 것처럼 올해 지금 면접을 보는 날짜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6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고 면접일이 11월 11일에서 13일 요 사이에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학과는 면접형만 그렇게 하고요. 전형이.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 활동우수형이나 국제형이나 특기자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해외고와 검정고시 학생들의 경우에는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해외고와 검정고시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인 경우에는 직접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활동우수형은 면접 일자가 12월 3일, 12월 13일에는 자연계고요. 12월 19일에는 인문사회계열이 면접을 보게 되고 학생부 종합 국제형은 12월 12일에는 국내고 학생들, 그다음에 국내고 학생들은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업로드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1월 7일에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면접의 유형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의 면접의 유형이 있는데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 국제형에서 해외고나 검정고시 출신자, 그 다음에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는 활동우수형, 그 다음에 국제형에서 국내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을 진행을 해요.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면 종전의 면접보다는 아무래도 면접의 시간이라든가 면접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면접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면접이 단 1분을 본다 하더라도 1단계 통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면접의 의미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간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라고 해서 그냥 제시문 받아서 1단계 발표되고 난 다음에 1단계 발표하면서 대학에서 발표한 면접 문항을 가지고 바로 그냥 찍어서 바로 올릴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번의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답변에 대한 대본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어요. 자,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는 어떻게 하냐면 지정 기간에 지원자가 업로드된 면접 동영상을 복수해 평가위원이 PMP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단계 발표하는 1단계 합격자 발표하게 되어질 때 대학에서 제시문을 발표하겠죠. 그렇죠? 질문지를 발표하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것을
11월 13일에서 11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업데이트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동영상의 길이가 30초에서 1분 정도의 길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동영상에 올리는 시간은 길어봤자 한 2분 정도, 2분 또는 많으면 3분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3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시에 많은 학생들이 동영상을 업로드 시켜야 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서버라든가 또는 뭐 서버가 다운된다든가 여러 가지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아무래도 동영상의 길이라든가 동영상의 용량에 대한 제한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 1분에서 2분 정도라고 하면 주어지는 질문의 내용이 2개 문항이나 3개 문항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은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비대면 동영상 면접은 PMP 방식이니까 만점 또는 0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의 비중 자체가 크지 않은데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 같은 경우는 평가 방식이 등급별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면접 평가 방식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활동 우수형 국제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 기본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연세대학교가 제시하든 실시하든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언더우드 인문사회 계열은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나오고요. 언더우드 생명과학은 통합과학이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등의 제시문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비대면 동영상 업로드 방식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어질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면접 평가 대상자는 교복 착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면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브라인드 면접이나 브라인드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교복을 착용하고 하셨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학교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부모님의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촬영하게 되어질 때는 지원자의 얼굴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반신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야 되고 또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동영상 촬영 내에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삽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대신 읽어주거나 대신 말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면접은 첫 번째는 대학에서 면접형인 경우에서 1차 발표하게 되어질 때 대학에서 질문을 발표하겠죠. 근데 그 질문은 틀림없이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 방식도 PMP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아니고 또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소서의 내용과 겹치는 내용은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뭐 학생이 연세대학교의 인재상과 어떤 부분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든가 또는 뭐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에 관한 부분에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진로에 관한 부분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또 뭐 현재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인재상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인성이 드러날 수 있는 이렇게 평가 방식에서 등급별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연세대학교 인재상과 어떤 부분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질문 내용 자체는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답변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바로 카메라를 켜고 핸드폰을 켜고 난 다음에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릴 수는 없죠. 답변을 구성해야 되겠죠. 만약에 주어지는 질문이 2문항 정도가 2개 되어있고 2개가 그리고 만약에 업로드하는 시간이 2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당 약 1분 정도 시간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글자 수를 구성하게 되어질 때 한 350자 정도에서 400자 정도의 글자 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마치 자소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소서를. 그러니까 이 답변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 답변 구성하는 것도 사실은 혼자 힘으로만 답변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답변하느냐,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답변 구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구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당연히 외워야죠. 그렇죠? 답변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막 발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만약에 동영상을 찍으면서 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어리버리 하다가 또 찍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답변 구성하고 나면 외워야 되겠죠. 외울 때는 또 거울을 보면서 직접 말하면서 자기의 표정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또 내가 얼마나 상대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연기자가 된 느낌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암기하고 나면 발표 연습하겠죠. 발표 연습하고 나면 동영상을 찍겠죠. 그럼 동영상을 한 번 딱 찍었어. 오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영상을 찍으면 몇 번을 찍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다. 자, 1번에서 2번 정도 주어진다. 질문 내용이 하나나 두 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1차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질문 나오면 바로 답변 구성해서 동영상 한번 찍어서 올리면 30분이면 끝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실제 면접장에서 교수님들이 학생의 얼굴을 보면서 현장에서 면접을 하는 것과 이렇게 녹화되어진 내용을 분석하는 거는 또 다른 관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에 대해서 더 세밀한 관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결코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재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지 않다면, 첫 번째는 일요일날 2시에서 6시에 4시간짜리 수업이 있어요. 여기 수업에 참여하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활동 우수형으로 원하시는 분들, 활동 우수형의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일요일날 2시부터 6시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한 반의 인원은 4명에서 5명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면접형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은 미리 1차 발표 전에 미리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면접형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11월 6일 날 1차 발표가 나요. 그러고 나면 업로드 기간이 11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업로드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하이퍼립에서는 개별 수업을 합니다. 만약에 학원과 거리가 멀지 않으신 분들은 학원에 직접 오셔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고, 학원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지방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화상으로 진행을 해요. 스카이프나 줌을 이용을 해서 어차피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셨다가, 그럼 보통 이제 동영상 업로드 방식의 면접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변 구성, 두 번째는 암기하고 발표하는 연습, 세 번째는 동영상 촬영과 업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3단계로 진행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수업이 2시간씩 2번이나 3번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한 번 딱 수업으로 구성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준비가 완벽하게 되기가. 가능하시면 2시간씩 2번이나 3번 정도로 구성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만약에 면접형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 두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가 났는데 혹시 내가 잘 안 됐어 라고 하시면 등록하신 금액을 환불을 받으시거나 다른 대학으로 이월을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셨으면 그때부터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 구성하는 거를 단계별로 선생님하고 진행해서 최종 업로드까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기자 전형의 인문이나 국제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1단계 발표가 10월 30일 날 발표 나고 면접이 10월 7일인데 학원에서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반에 4명, 5명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인재 수업은 그룹 수업이 없고 1대1 개별 수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형 국내고도 그룹 수업은 없습니다. 이것도 1대1 개별 수업이고요. 시스템 반도체학과 요번에 새로 신설이 되어진 경우도 면접 수업을 진행하실 분들은 1대1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수능 이후에 진행하는 활동우수형 자연계와 활동우수형 인문계열은 자 면접 수업 일자가 12월 7일에서 9일 여기 하니까 3일이죠. 3일간 4시간 총 12시간 수업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간 4시간 총 12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전에 미리 준비하시겠다 해당되는 분들은 주말에 일요일날 2시부터 6시 수업할 수 있고, 여기 쓰신 분들은 연세대학교 어디에 쓰신 분들이냐면 활동우수형에 쓰신 분들 또는 특기자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말에 미리부터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내가 면접 수업을 하겠다. 면접 수업 중에서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1대1 개인 수업을 듣겠다. 아니면 그룹 수업을 듣겠다. 아니면 동영상 업로드 수업을 듣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예약을 하셔야 돼요. 미리 예약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1차 발표 결과에 따라서 수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접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면접이 논술 수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논술 수업은 선생님이 그냥 수업하고 학생들이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받아 적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논술 시험지에 대한 부분을 첨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인원이 많은 수업을 든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면접은 학생과 선생님이 계속 구술 발표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면접에 반의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에 인원이 많은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학원에 전화하셔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한 번에 몇 명 수업하냐 이거일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만약에 면접 수업을 하는데 10명, 20명 수업을 하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 걱정되는 부분들은 반의 인원이 적으면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지? 이 부분이 고민이고, 두 번째는 반의 인원이 많으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포립에서 수업 진행하는 방식은 1대1 수업과 한 반에 5명 정도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면접 수업을 안 듣게 되어지시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환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